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정은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주시정을 이끌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주시장은 제주 전체의 인구의 72%에 달하는 50만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시를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현재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부터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소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이 이 청문회를 통하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주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주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의원님들과 후보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성희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5일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로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요청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 현기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특위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청문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제주시장 후보자인 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먼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그 농지 이슈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농민단체를 비롯해 어제 도의회 의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애월읍 고성 1위인 양잠단지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밭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또래 중산간 출신들은 대부분 경험했겠지만 농민의 아들이라면 촐밭에서 살고 농약줄 잡고 검질 매는 것은 방과 후에 의무였었고 대학 때까지도 방학 때 내려오면 과수원 방풍나무 전정을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싫어서 주말이 다가오면 비 오기를 기도하기까지 했지만 살아오는 동안 값진 경험과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농업과 농민에 대해 잘한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농민들과 제주 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슈가 된 농지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감없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만큼 제주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시장 후보자로서의 저희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40대의 나이이고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보험회사 법인 영업을 하면서 제 실적에 도취된 적도 있었고 또 돈을 벌어보겠다고 보험 대리점을 하다가 숱한 거절에 심하게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길을 위해서 텔레마케터부터 다시 시작해서 벤처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제주의 가치를 제대로 팔아보겠다고 창업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정부 사업을 해보고 다시 또 대기업으로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전혀 생소한 법조계에 도전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밤새도록 변론 서면을 쓰다가 아침에 해 뜰 때서야 집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제주 시민들을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 싶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50만 시민이 1터와 3터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은 제주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제주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졌는가는 물음에는 다소 의문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자 평균 임금, 비정규직 비율 최고 수준으로 상징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삶입니다. 화려해진 관광산업 속에 정작 제주 관광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라는 1차 산업 역시 농어가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시 사업장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입니다. 정부 정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나 시민사회와도 협력해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50만 시민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행복한 3터를 위해 뛰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제주 시민으로서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먼저 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용주의자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형식과 의전을 줄이고 실질을 추구하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실사구시는 액자 속에만 존재하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도 유효한 명제라고 봅니다. 법치행정은 행정이 기본이지만 법률에만 의존해서 소극 행정을 하지 않고 그 법률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더 시민을 위해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겠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만나더라도 이에 당사자들 간 서로 실리를 찾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실사구시와 실용주의를 제주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돌멩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실용주의자 강병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 주권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풀뿌리 자치를 선도하는 제주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행정 처리 방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말은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도 의뢰인이 하는 그 말 안에 해법이 있다고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50만 시민이 모두 제 의뢰인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해법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입니다. 탄소중립 전환사회는 국가적 의제만이 아닌 지역의 과제, 제주 시민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양식을 바꿔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안과 연계하면서도 50만 시민들과 함께 1터에서 3터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할 20개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 전략에 대한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제주시가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1차 산업,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3차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제주시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그 실패의 경험을 귀중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제주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청문특위 위원님, 저는 아직 생물학적 나이는 적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다양한 인생 경험과 도전을 하면서 성실하면서도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제주시장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10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 전에 치열하고 어렵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제주 시민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익히고 각종 위원회에서 인사, 감사, 기금, 소청,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하면서 행정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이 기존의 행정과 조화롭게 융합된다면 시정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청문특위 위원님,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성 1위의 설촌자 중에 한 분이시고 평생 마을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면서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묵묵하게 평생 양잠단지를 읽어오신 저희 아버지의 그 마음 그대로 제주시정의 새로움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시의 한계에 안주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협력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미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생긴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은 열정과 패기 그리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행동으로 일로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50만 제주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희 의원님. 예, 강성입니다. 후보자분께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도청에 이 공모 시장 후보 공모 관련해서 공고문을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1차, 2차 관련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관련입니다. 후보자는 2012년에 협의회에 의한 상속이 된 재산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 재산과 관련한 세금 납부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취득한 이후에 뭐 재산세나 지방세 말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배우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재산을 받는 그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충영 의원님. 예. 네, 강충영입니다. 본인 상속 토지하고 그 매매로 소유한 아라동 일대하고 광령리 일대 그 농지 대장, 그 비료, 농약 구매 서류, 농작물 판매 내역, 그 다음에 아라일동 관련돼가 유치권 행사했을 때 그 경작을 못했는데 유치권 행사를 어떻게 풀었던 과정, 어떤 내역이 있으면 뭐 돈을 벌었던 거나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자료 필요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 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은 차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기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 현기종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제주시장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후보자로서의 각오를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와는 별개로 어떤 제주시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서 또 저희들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도덕성, 시정 운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어공, 복붙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예. 요즘 최근 개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관계기관장의 선거 공시원으로 채워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세간에 우리 시장님은 어공 중에 어공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고 그들 계십니다. 물론 시장님의 개인 의견은 틀려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복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국 기관장이든, 개방직 공무원이든, 세간의 예상대로 그렇게 임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다 이런 말 듣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이번 공모에 응모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 공신이다, 정실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견해 어떻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다 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 사무장 하느라고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선거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쪽 도지사 캠프에 거의 방문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출마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선거에 경선 과정에서 두세 차례 간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가서. 예, 본인이 자료 요청한 거에도 보면 오영훈 도정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다른 분들은 응모를 안 하시고 1차 응모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혼자 신청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차까지 가는 끝에 다시 우리 후보자님이 지명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물론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른 분들이 이제 경쟁하려고 엄두를 못 낼 만큼 독보적인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행정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이쪽 행정 내지는 의회나 이쪽 분야에 관여를 하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추리는 뭐냐면 도정하고의 어떤 사전 내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으면 과연 그런 응모 절차가 있었을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에 응답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행정시장 청문회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 다른 지역이 없는 제주시가 이제 행정시라는 특성상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도덕성과 자질, 검증 절차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역량을 갖춘 행정시장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과 이제 법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시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참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지가 뭐 상속받은 토지 포함했습니다만 한 33필지 가지고 있고 농지도 한 7,000평 가까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행정청문회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위공직자의 요건 중에는 제가 농지를 많이 취득해야 이렇게 요건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자괴감을 좀 가져봤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는 농업인이 맞습니까? 그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인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농사만 짓는 집안에 살다 보니까 그런 농가의 정체성을 저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농업인이냐 아니냐 작용하고 있냐 아니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농지법에 다 나와 있고 작용이란 어떤 것이 농업인의 범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가 가진 그 농지 임야 등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라일보 제가 몰랐는데 이 자리 출석하니까 이게 설명해도 되나? 모일간지에 보면 이렇게 떴는데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거든요.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산림훼손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에어리 보시면 3페이지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시죠? 예. 3페이지 보시면 788-6, 788-2, 788-3에 지금 임야 훼손된 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788-2번하고 788-6 사이에 보면 이 788-6입니다는 본인 소유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 해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지금 왼쪽 편에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예, 예. 누가 하신 겁니까? 예. 그 집주인이 한 거라서 제가 이거는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 본인 소유 임야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 토지주한테, 그 집주인한테 치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여기다 컨테이너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설치한 게 아니고 이 설치한 사람에게 계속 이제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 5번 보시겠습니까? 5번 보시면 후보자께서 2014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셨어요. 그 일대 토지를 구입하셨어요. 예, 예. 보시면은 13년도까지는 하락해 녹지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후보자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 후에 지금 그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 거는 대지인데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하신 거죠? 지분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매도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매수하기 전에 이제 공유자 중에 1인께서 분할해 간 다음에 지분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요. 본인 집을 지은 겁니다. 제가 매도를 해본 적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예.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13년도하고 본인 소유하신 다음에.
그 13년도 상황은 제가 거기 수목들이 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제가 몇 그러니까 살 때 13년도에는 녹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산림 조성돼 있는데 보면 19년부터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783-1번에 혹시 지금 4번 보시면 783-1번에 농막은 혹시 허가를 받으시고 설치하셨습니까? 그 농막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집주인이 한 겁니다. 예. 왜 남이 땅에다가 남이 그 농사 짓는 전에다가 그 집주인이 갖다 놓습니까? 지금 이 부분 토지 경계가 조금 이제 저기 넘어와 있는 거 맞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제가 소유한 곳에도 같이 지분이 일부 있는 분이어가지고 예, 여기까지가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럼 어쨌든 농막을 뭐 이게 승인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막 갖다 놓은 것도 적절한 절차를 안 밟으신 거고 그리고 아까 임야 부분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한 것도 어쨌든 간에 불법을 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게 제가 설치하거나 갖다 아니, 놓은 어쨌든 사실이 없습니다. 예. 후보자 본인 소유하신 거 맞잖아요. 제 소유인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그 공유자였던 분이 자기 집 짓고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랑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를 하고 좀 철거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장님 취임하시면 이거 본인 땅에다가 셀프 처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행위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설치한 분에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서 농업인은 맞다고 그러고 토지도 소유하고 계신데 농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도 해명자라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광정리 토지에 대해서 그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했다고 하기 어렵고요. 그 후로 예, 작용을 하지 않은 건 시간이 맞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예. 어쨌든 농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출하 내역도 없고 판매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례 안에서 농사하셨다고 하는데 비료 농약 금액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비료 농약 구입한 적 없고 시간 다 제가 됐기 구입한 적 때문에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현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상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선행기언이다.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뭐 포부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뭐 나중에 뭐 시장에 임명이 되시면 뭐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행정시장 2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포부를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좀 어려웠고 감동받기도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한 달 정도 뭐 언론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의혹과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죠? 예,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그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그 특히 농업인들 생계를 농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박탈감에 대해서 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서 현기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런 농지 취득이라든지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딱히 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취지인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제가 그 광명리 토지의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이미 뭐 언론에도 말씀드리고 이랬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작용 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작용 의무 위반인데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아라동에 땅을 살 때 예.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든지 농업경영 계획서를 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농업경영에서 본인이 영농경영 몇 년 됐냐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농업경영 계획서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 경력은 사실 뭐 1년을 적든 10년을 적든 그게 아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이 제출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 1회 작용한 거 가지고 영농 경력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공문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민간 문서, 이 문서의 허위 작성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점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집에서 한 기간이 10년은 아니, 변호사님의 자격을 갖고 계신 후보자님이신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좀 너무 도민의 눈높이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뒤늦게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뒤늦게 변호사가 된 게 예. 아니라 벌써 변호사 10년이고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이라고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이 그 행정시장 공고문 보셨을 텐데요. 제주도민이거나 시민이거나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시정에 도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가 공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제주시장에? 않습니다. 예,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이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뭡니까? 그 경력 경력이에요, 경력. 예, 예. 그런데 경력에 본인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셨잖아요. 뭐뭐뭐뭐를 다 체크하셨죠? 관련 분야에서의 석사 학위 취득해서 뭐 6년 이상 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의 경쟁 임용 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년을 했다. 민간 경력으로서 뭐 4년을 했다.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경력 상황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딱히 그 후보자님의 경력을 제가 좀 봤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졸업하셨죠? 예, 2000년에 대학 졸업했습니다. 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피부양자로 파라다이스 제주 누구가 다닌 겁니까? 큰형이 그 호텔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형의 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보통은 부모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의 피부양자로도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예, 당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속 농업에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요. 부모님께서도 큰형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셨던 걸로.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 예. 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찌됐든 졸업하고 나서 어쨌건 피부양자가 2000년 12월 17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2000년 2월에 취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보험회사를 다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그때 하셨고 예. 그리고 2002년에 또 첫 자녀를 납니다. 예,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에 그만두셨어요, 직장을. 예, 예. 그리고 다시 들어간 직장이 뭐 보험 중개업인데 그것도 뭐 한 달 채 못 다닙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어떤 직장을 들어갔는데 5개월을 채 못 다녀요. 제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본인의 말에 의하면 억척스럽게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굉장히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이게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마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결혼 이후로 부모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직장 가입은 안 했어도 뭐 여러 가지 뭐 알바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정을 일궈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예. 만약에 제가 아무튼 어떤 직장의 상사로 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직장에 저는 최소한 한 3년 이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잦은 이직 이것도 별로 그렇게 성실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운 이력이에요. 어떻습니까?
예, 그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그동안 직장 옮길 때 많은 의심을 그래서 여러 일자리,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자격 자체가 얼마나 굉장히 그 갈등을 조율하고, 그리고 제주시의 현안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력면도 변호사 경력으로 그냥 경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불만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어떤 자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라고 딱히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불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를 판결하기 전까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도 위법적으로 허위적으로 기재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서로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고민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 부족함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일을 하는 데 있어만큼은 정말 열정. 그거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뭐 변호사 일을 하고 행정시장의 일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질문하면 서류 제출을 7월 8일 날 하셨죠? 맞습니까? 7월 8일 날 했어요.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고가 났고 7월 8일 서류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할 때 이 부동산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추가 서류 이런 것들은 언제 제출한 겁니까? 그건 나중에 그 후보자가 되면 제출한 거.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는 거죠. 예.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면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의 심사나 도덕성 검증은 어떤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시는 거죠, 후보자가. 예, 그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우리 제주시장 인사 절차 문제도 굉장히 하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민분들이 보실 때 왜 이런 거를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이 제주시장을 뽑는 인사 절차도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의 강충영입니다. 후보자님, 네. 제주도가 농가 우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가 규모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그 비율을 말씀하시고. 농가 규모 예, 비율 그 수치까지는 정확히 지금. 전국 1등입니다. 예. 11%, 전국 평균 1.9%, 5배 넘습니다. 예. 농가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전국 1위입니다. 예, 전국입니다. 농지법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지법 2조 정의에 대해서 농지법 2조 5항 자경입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조는 재배하는 농업인, 자경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시행령 3조 농업인의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농지법 3조 2항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경 90일 이상 아니죠. 예, 그 조건에도 정확히 맞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뭐 좀 핑계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상속받은 농지에 있는 작물은 계속 관리하고 저희가 수확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까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광령리 738 및 738-1번지 2016년도 3월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받으셨죠? 예, 처분 의무부가 통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예, 5년 유예한 후 예, 그다음에 또 영농을 안 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예,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 제2반 사례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문 씨 취득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초에 이제 그 매수할 때요. 예. 예, 예, 그 채소 등을 재배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청문 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문시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기장 경작을 한 때였고 앞으로 경작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아니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예. 말 바뀌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하게 되면 땅이 몇 평 이하인 줄 아시죠? 1000평 이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올로 광령리 이 땅 일대에 땅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예, 당초에 이제 그때 뭐 토지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던 건 아닌데요. 그걸 저한테 이제 좀 사달라고 부탁한 분이 예전에 의뢰인. 그러니까 사도 구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냐 아니면 농사를 짓겠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이 사신 분이 저희 옆집 사는데 또 해안동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분이고 해서 예, 여기다 뭐 채소 같은 건 좀 해보자는 얘기는 하셨는데요. 예. 퇴사하려고 이 땅을 비싸게 삽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고 이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좀 장기간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끼리 친구다 보니까 먼 미래에 아라동 예. 토지 아라동 일대 2091-1번지 2093-9번지 1원 어떤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분명 그런 목적이 아니 그거 있었고요. 아니면은 재산 이거 투기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본인 토지 땅이 몇 평입니까? 이제 4명이 한꺼번에 샀는데 총 2,000평 정도 됩니다. 제 집은 1인당 530평. 예, 맞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6억 5천만입니다.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평당 예. 땅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이거를 투기가 아니면 농사 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상반된 목적은 아니고요. 그 농업 경영 목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농업 경영 목적이 있었습니까? 일단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좀 네. 이따가. 네. 자,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 통지를 받으셨죠? 예, 청문 통지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어떻게 변론을 했습니까? 그 1년 정도 매수하고 나서 1년 정도 농사를 짓지 못했던 사정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유입니까? 그 처음에 이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곳인데 예. 예, 낙찰 받았을 때 그 펜스가 완전히 쳐져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예,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도 소송을 2건이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거기는 농지에. 원래 거기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예, 지금 이제 농지지 않습니까? 농지인데요.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에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어떤 거죠? 유치권은 예, 내가 그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 사람이 건물 지을 상대방의 때 건물에 대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농지에다가 건물 짓지도 않는데 무슨 인건비라고 자재값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어쨌거나 골재들이 그것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법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싼 값에 낙찰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다 하면 겁나가지고 경매를 신청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이에 따라 우리 변호사님이 이해한 내용을 알고 뭐 구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치권 소송이 이제 저희 낙찰 받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은 몰랐는데요. 소유권 이전 받고 나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승계해서 예, 6, 7개월 경과한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어쨌거나 그 뭐 유치권 말고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해가지고 다시 중지했죠. 거기서 무혐의 받은 겁니까? 예, 그 당시 이미 청문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매미를 다 파종해서 경작을 한 때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1년 정도 경작을 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인정이 돼서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주재자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청문제자, 예, 아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청문 주제 이런 거 해봤습니까? 청문 주제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청문 주제자는 행정에서 예, 변호사 가죠, 요즘은. 당사자도 변호사죠. 누구 하는지는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했던 분이 예, 변호사, 변호사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으면 되고. 영농자재 이에 관련해서도 뭐 구입한 거 없죠? 여기서. 영농자재 구입 제가 따로 한 거는 집에서 쓰는 아라동 일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농지법 위반 맞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거기는 처음 제가 농협 경영 계획서 작성할 때도 이 경관작물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메밀 경작하겠다고 기재한 바 일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었죠? 예, 이 땅을 아라동 일대 사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이제 대출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대출 5억 원 받았습니다. 대출 몇 년도에 받았죠? 2019년에 받은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토지 구입은 2019년. 예.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 후에 받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자료가 그냥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마 저기 구입할 때 담보대출 받았는데요. 그 후에 그 대출 갱신되면서 그 대출 일자 은행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땅을 예. 이 아라동 일대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이 없어요. 아 있습니다. 그 근저당 보시면 근저당 설정 일자가 다 저- 됐습니다. 예, 그 나중에 예. 형님한테도 뭐 돈을 사업자금 빌려주셨다는데 예 맞습니다. 그 모든 땅 담보가 다 형님인데 형님이 자기 땅 갖고 자기가 담보 대출 받으면 되지 왜 동생한테 담보를 제출하면서 그것도 받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겠더라. 그 부분 또 다시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과 배우자 소유한 농지가 총 몇 평 됩니까? 7천여 평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00평 정도는 그 임야입니다. 지목이. 상속받은 땅이 제가 파악한 거 우리 도와주신 분하고 약간 틀리긴 한데 상속받은 땅이 2,300 약 700제곱미터, 광령리 땅 2,100, 그다음에 아라동 1,748 정도 해가지고 땅이 상속받은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농사를 자경이 안 하는 거 맞죠? 상속받은 곳에서는 그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요. 자경은 아니잖아요. 가시오가피는 제가 관리합니다. 농지법 예.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아시겠죠? 농지를 상속을 농지에 치다는 사람도 예.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예, 후보자처럼 빌려주거나 했을 때는 예. 그거는 제외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상속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경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 그 부분은 그런데 상속받은 곳이 임야라서 그 자경 의무라든가 이제 소유 상한 의무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경도 이 많은 땅이 자경도 안 하고 임대도 주는데 또 다른 땅을 뭐 6억 사고 3억 사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경하려고 토지를 구입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까운 땅을 자기 있는 땅을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떻게 보세요? 상속받은 땅에는 좀 저희 형제들 가족들의 좀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그 어떤 처분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강충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승준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추자면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우선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혹시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정자님, 제주시장 자리를 발판 삼아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답변서에 보면 50만 제주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의 청렴은 엄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70만 제주 도민을 변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청렴 결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청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저 생각에는 예. 공직자보다도 더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청렴 결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그 예정자님이 그 지키고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인데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라. 너에게 필요한 돈이 너를 쫓아온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훈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정자님은 돈을 쫓습니까? 일을 쫓습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아라동 토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부친께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돈을 쫓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쫓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요건에 맞는 정도로 이제 그 경작하고 이런 정도의 계획 예, 좋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매매나 경매를 통해 그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하려면 그 필요한 서류가 행정에서 발급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있어서 필요한 또 구비 서류는 농지 취득 인증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농업 경영 계획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그게 농업경영 계획서는 그 필수 서류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작성을 해야죠? 이제 매수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확인되어야.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 하에 예,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작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농지인 광명리와 아라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각 2014년과 19년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4년 10월 작성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속받은 고성리 실제 농지에서 채소를 작용했습니까? 제가 혼자 작용한 적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광명리에 취재되는 취득과 동시에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2019년 11월 작성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살펴보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취득자의 구분에 분명히 농업인이라 명시를 했습니다. 농업인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 견해 농업인이냐 이런 측면 그걸 그렇죠. 물어보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예. 분명히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기가 허위 작성이죠. 뒤에는 자영업으로 돼 있고 앞에는 이제 농업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영농 경력 10년으로 향후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농 경력 10년 맞습니까? 이것도 허위 작성입니다. 그 농업 경영 계획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그 본 의원의 지적에 후보자님 의견 말씀할 의향 있습니까? 그 10년 부분은 예,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서 부모님 농사 같이 한 게 10년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야, 그렇죠. 예. 제가 작용을 10년 한 적 없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예. 그 후보자가 제출한 그 자료를 살펴보면 트럭타를 임차하여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작물을 파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후보자 여기서 작용한다고 했는데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직접 혹시 트럭타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 그럼 그 농지법에 아까 우리 강충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작용의 정의가 보면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이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십니까? 예, 작용의 경우에 그런 정의가 있는 것도 맞고요. 예. 그 농업 경영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그 장비를 제가 모든 농업인이 트랙터를 다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메밀 같은 경관 작물을 재배할 때는 초반에 이제 로터리 치고 비료 뿌리고 파종하고 나면 수확 때까지 사실상 이제 손을 댈 부분들이 잘 안 생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메밀이 쉬운 작물을 알기 때문에 여기 처음 농업 경영계획서도 메밀 파종하겠다고 기재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서 작용이 아닌 분명히 이탁 영농을 했습니다. 이탁 영농도 많이 했죠. 작용 안 한 게 많잖아요. 지금 농지 중에. 그러니까 제 노동력을 완전히 들인 작용을 안 한 건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뭐하면 농지법 위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판단은 이제 받아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농업경영계획서의 그 허위 작성과 자격 문제 등 그 후보자의 농지 관리를 그 농민들의 눈높이를 볼 때 그 농지법 3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그 입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그래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한 마음인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법원의 경매 절차가 투기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돼버려서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아라동 땅 5필지, 전세 필지, 과 2필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변호사 4분이서 구입하셨죠? 예, 정말 제일 청렴 결백해야 되실 변호사 4분이 구입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게 투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26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 메밀과 콩을 심겠다 한 자체가 화가 난 거예요. 농민들이. 우리 유채를 갈았다고 했는데 유채 갈아가지고 1년 수익이 얼마나 습니까? 200~300만 원 내기 쉽지 않습니다. 200~300만 나기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26억이 1년이면 이자 4%만 잡아도 1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민들은요, 3억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도 답이 없어서 농사를 못해요. 이거에 농민들이 화가 나고 울분을 터뜨리고 우리 예정자님은 농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점에서 계속 특히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시죠?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는데요.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농민들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예, 진심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든 저희 처가 부모님이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고요. 예. 예, 저나 제 아내나 농사를 정말 집에서 힘들게 매일 밭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농업인들의 삶에 대해서 배려가 안 되고 헤아림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가훈이 분명히 돈을 쫓지 말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을 하시라 했습니다. 예, 모 언론에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예정자님이 농지를 처분할 의향이 있다 했습니다. 맞죠? 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처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방 당연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처분할 의사도 있는데요. 예. 적절한- 처분하실 겁니까? 그럼?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여쭙고요. 그게 가능하거나 적절하다고 아니, 예정자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자님 처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전 처분할 의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아까 분명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돈을 쫓지도 않고, 그렇죠? 돈을 예. 쫓지도 않고 아버님의 가훈을 지켜야 되고 청렴 결백해야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처분을 하면 분명히 120만 원, 평당 1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뭐 언론에 보니까 400~500만 원이에요. 그럼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예, 두세 배는 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정말 그 부분에 있으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예정자님이 왜 돈을 쫓지 말라 했는데 부모 가훈도 그럼 어기시고 아니 다른 변호사들하고 저는 관계 없습니다. 예정자님이 시장으로 해보겠다고 정말 청렴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자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쫓아갈 겁니까? 그 말씀하신 방법은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농민들 앞에 사과 지금 정말 이거 뭔가 그자 사과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는 예. 아직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근데 거짓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부하실 의향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그쪽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분을 그냥 판매하면 되죠.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아니 예정자님이 그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그거를 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네, 그 의향이 없으신 거죠? 아예 딱 그냥 여기서 딱 얘기하십시오. 의향이 없으신 거죠? 그 처분의 의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처분의 아니, 의향. 그건- 처분의 의향 했는데 예. 기부의 의향. 예, 그 부분은 예,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홍식 의원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 민간인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로서의 제주시장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는 청문회장입니다. 예,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후보자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본 의원은 예정자의 그 도덕성과 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정책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도 첫 질문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10월 16일 에어룹 광영리 783-1 전 2056평방미터의 545평방미터를 매입하였고 또 788-3 임야 316평방미터의 28평방미터 예, 그리고 788-4번지 임야 212평방미터 등 37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또한 후보자는 2015년 11월 12일 전년도에 매입한 토지와 바로 인접해서 예, 에어룹 광영리 783-4번지 지목 전 772평방미터 중 342.385평방미터 그리고 788-6번지 임야 596평방미터는 공동지분으로 매입하였고 788-2냐 589평방미터는 단독으로 매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진으로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부분은 2015년도 15년도에 매입한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밑에 분홍색이는 201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이 땅을 현지에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토지가 영농계획서에 예, 농사를 짓겠다, 취득과 동시에 예.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의 우리 김승준 의원님이 답변에 의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 농사 여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장 갈 때 그 트랙터 와서 기장 가르셨던 형님이 그 로타리 날이 5개 부러져가지고 여기 자갈이랑 이 상태 때문에 농사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 이제 답변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 경계를 두고 지금 경계가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예. 이 주변 땅이 전부 경계가 없죠? 예, 잘 경계가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아무도 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경계가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유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농사의 목적이 제가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 아닌 점 인정하고요. 그 장기적으로 이거 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뭐 차차 얘기해 보기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농사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네. 전혀 농사를 지을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농지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으면 공동으로 지분을 매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 경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제가 그걸 따로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7, 8년간 저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건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공유자 중 누가 하고 이쪽 부분은 공유자 중 누가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런 정도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라동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광령 토지를 구입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 아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본 토지의 농막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표현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저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건물이 지금 그 옆에 집 지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두 동을 다 그러면은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소유자가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설치한 적은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분밖에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거기 가서 뭘 따로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갔을 때 있을 때는 특히 컨테이너 부분이었고요. 그 지금 두 번째 농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부분이 있을 때는 계속 이거는 좀 치워주시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두 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하나 있었던 거는 제가 갔을 때 분명히 확인했고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작은 오른쪽 겁니까?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겁니까? 큰 겁니까? 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왼쪽 겁니다. 왼쪽 게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후보자 본인이 설치하지는 하지는 않았다. 예, 저는 전혀 거기 뭘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이 옆에 있는 소유자하고도 집주인하고도 누가 설치했는지 얘기해 본 적 없다. 저는 그분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조치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 소유로 돼 있는 토지에도 그 집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의 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를 측량하진 않았지만 요쪽은 당신이 하고 요쪽은 누가 하고 이런 정도의 암묵적인 협의가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네, 하신 답변 것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공동주택 서귀포시 서홍동 2009번지 부건 루체빌 2차 4층 401호는 최초 등기일이 2018년 12월 2일에 등기됐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2018년 12월 2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예. 바로 예. 3일 만에 예.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예. 예. 1억 5,500만 원에 배우자께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주택 분양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미분양이 많을 때고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이거를 분양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네가 좀 하나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와서 서귀포 여기 와서 살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왜 삽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와서 보고 그 집이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고 하니까 예, 그동안 서로 이제 이 관계가 좀 꽤 있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 아내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아직 완공 전이긴 했는데 이제
그 집이 이제 아담하고 그 가격도 1억 5천만 원 정도면 뭐 크게 막 아주 비싼 집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나올 때는 아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비록 저희 집도 한 지은 지 30년 돼서 굉장히 낡은 집이긴 하지만 집 되게 좋기 때문에 예, 뭐 뭘 집을 또 사냐 이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 한 분을 좀 저희 와이프의 지인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가진 돈으로 자, 전세를 구하고 부장님. 싶고 예. 자, 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공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300만 원입니다. 근데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신축입니다. 예, 바로 신축 짓자마자. 예. 예. 그래서 신축 분양가로 제가 매입한 겁니다. 예.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양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승식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께서는 그 청문회를 많이 보셨죠? 다른 청문회들. 예, 뭐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 진행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네, 잘 예. 알겠죠.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뭐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사과도 하고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고. 저도 이게 토지에 대해서 이제 며칠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그 청문회 사례를 보면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또 임명해버리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다른 부분에 좀 그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내가 좀 시작을 할게요. 네. 후보자께서는 혹시 현재 당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당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까지 정당을 가입한 이력은 있죠. 예,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4차례 있고요. 네. 그 2002년경인 것 같은데요. 그때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설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창당 발기인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정당이 이제 해체하면서 간단하게 뭐 좀 예. 예. 국민정당 이후에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 당원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으로 약 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적을 병행한 이력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정강 정책을 보면 비슷한 정당들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 일단 개혁국민정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엔 이른바 좀 소수자, 약자, 노동자, 농민 이쪽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개혁국민정당은 이제 정치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크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당이야 모든 그 서민이라든가 약자를 돕겠다고 하는 정강 정책을 안 내놓은 뭐 정당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4번의 그 이력을 보면서 혹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요. 혹시 그 오영훈 도정 인수에 참여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그 참여를 권유한 분은 어떤 분인가? 실명은 뭐 거론하지 않아도 좋은데 예. 어떤 직책이라든가 역할을 어떤 분이 맡은 분이 권유하시던가요?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도지사 캠프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캠프에 일하는 분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와서 인수위 활동을 해달라. 그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일을 하는 저 인수위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예, 젊은 사람이 와서 예, 좀 좋습니다.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답변서를 3권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인 뭐 인터넷에 나온 정도 수준의 뭐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제주시장이 되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인생에 대한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서 좀 시민들의 삶을 위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기여. 그 정도 수준으로 기여를 하겠다. 좋습니다. 뭐 이제 본인이 생각이니까. 저는 오늘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 문제를 좀 뒤로 하고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정 운영 계획에 어떤 교육 부재에 관한 그 후보자의 견해도 묻겠고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협력 방안.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내용.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안전 그 복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 도내 그 환경 기초 시설, 뭐 기반 시설을 망라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생각을 좀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후보자가 제주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썼습니다. 제주시의 도시 집중 현상에는 뭐 일자리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 문화적 혜택, 의료시설 편의 등 사유가 여러 있을 겁니다. 네. 제주도는 과거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여튼 전국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 뭐 390쪽에 보면 10가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뭐 한 줄도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직무 수행 계획서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도 하셨죠. 예. 거기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뭐 잘 키우겠다는 내용도 없고 어쩌면 변호사 취득까지 자기까지 취득한 후보자로서는 교육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본인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제주시정은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육 행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정에서 그 교육과 관련된 많은 지원이 예, 그렇다면 예. 후보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철학 뭐 너무 거창하지 않게 뭐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제가 서울 살다가 제주도로 내려올 때 그 결정적인 이유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교육 환경보다 제주도의 교육 환경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어릴 때 자라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나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온 다음에도요. 큰 아이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교육 환경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전학을 가고 아예 이사를 간 게 네, 좋습니다. 작은 학교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존경하는 인물에서 세종대왕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혹시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했는가 했더니 참 정치인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데 혹시 그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진짜 그 후민정음 원문을 읽어보더라도 진짜 그 백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다방면의 많은 정책들을 진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교육 철학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좀 확인하기로 하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죠. 예, 맞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예.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교육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그 교육 현안이 선거철만 되면 불거집니다. 관심도 많고. 근데 전부 이게 집중된 게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향해서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법으로 행정시에서 예. 지역 뭐 교육지원청과 함께 예. 도에서 있는 그 교육행정협의회처럼 뭐 조례는 도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이 예. 중심이 돼서 예. 지원청과 해서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 정책의 입안 결정을 도청 그리고 교육청 단위에서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과 시 단위에서 사실 이제 접점이 훨씬 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 그리고 교육
게 이제 얘기들을 듣고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협의체 통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가깝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뭐 학교가 줄어드는 현상이지만 제주도는 특이하게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서 학교를 늘려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뭐 이 외도 중학교도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뭐 첨단 과학단지라든가 오라에도 이제 오등동 예. 이제 뭐 개발되면 학교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데도 한번 후보자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혹시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그렇지는 그건 압니다. 네, 해보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 오라 영평의 과밀이나 외도 쪽의 과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유발자가 제주시라는 것도 좀 알고 있죠.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금을 투입함에도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요 위쪽으로 한라산 뭐 바로 뭐 중턱까지 전부 허가를 다 내줘 가지고 아무리 원도심에 자금을 투입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예. 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 몇 가지 우리 후보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반갑습니다. 예. 예. 청문회 임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도민사회와 우리 50만 우리 제주 시민들이 많은 이제 좀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주시가 우리 도내 인구의 약 한 72% 정도 예.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약 한 50만 6천여 명이 시민이 계신데 뭐 1년 예산도 뭐 아시죠? 저 제주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조가 좀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이제 자리를 이제 맡게 되실 텐데 제주시장으로 이제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근데 지금 이런 우리 도민사회와 시민들이 어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간략하게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제주시정을 이끌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변호사를 뭐 10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요. 뭐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게 자꾸 회사를 옮기고 이런 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몹시 일리 있고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 안에서 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으로 화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이제 스스로 발전하고 내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반성하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었고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어려웠던 점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제 우리 서류를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직장 어떤 경험, 그리고 창업, 그리고 변호사 활동 등으로 이제 경험한 역량을 이제 쏟아부으면 제주시정을 이끄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경험을 갖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막중한 자리를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런지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제주 시민의 어쨌든 수장 역할을 할 제주시장 자리는 50만 6천여 명의 제주 시민의 안전과
어쨌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전반을 다 이렇게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의 어떤 지원 동기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께서 최종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을 하셔서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왔는데 우리 지금 도정에서 이제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특별한 어떤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시장 후보자는 1차 산업의 경험이 많고 아니면 경제 분야에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발탁 사유를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아직 그런 발탁 사유들도 이제 표명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이번 제주시장의 후보자로 이제 최종 이렇게 낙점되신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변호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공부만 계속 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가이면서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로서의 세상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통상적인 법률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겪었던 사회 경험들을 토대로 이 분쟁에 대한 이해나 갈등에 대한 이해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구에 후보자의 본인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요즘 제주시 공직자 청렴도가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고 있어서 이걸 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의 청렴도에 대한 이제 답변은 저에게 있어 청렴이란 성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왔어요. 그 밑에 몇 줄이 있는데 큰 내용이 없는. 그리고 이제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한 15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향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자료가 왔는데 제가 좀 요구한 자료는 뭐냐면 후보자께서 이제 제주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청렴도를 후보자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했을 때 몇 등급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 거는 좀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후보자의 청렴도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4등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제주시의 어떤 청렴도 3등급보다 더 낮은 이제 등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참 저도 이제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후보자의 어떤 지금까지 이제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면밀히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계시고 도덕성과 이제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해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라동 이제 토지 의혹 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영농 목적이냐 이제 투자냐 투기냐 이런 건데 이제 영농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건 맞습니다.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었고요. 그 영농 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영농을 할 의사도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좀 이제 제가 광령리하고 이제 아라동 이제 토지도 직접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광령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심으려고 이제 트랙터를 빌려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트랙터 날이 나가가지고 이제 뭐 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거기가 지금 몇 고지인지 아세요? 예? 몇 고지인지 아시냐고요? 그 고도가요? 예, 예. 글쎄 한 230, 40 정도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29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 예. 그쪽에 이제 채소를 심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수익이든 뭐 주말 체험 농장으로 이제 지금 하신다고 이제 청문 이제 의견서 제출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영농 계획상에는 이제 채소를 심으시겠다고 전업 이제 농업을 하시겠다고 이제 하셨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지금 솔직히 영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네, 근데 영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우리 제주 시내 전망이 그 인근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최고였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지형이 좀 그래서 아니, 그 지형이 좀 예. 이제 그 내려가 있지만 예. 거기에 2층 정도의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망이 어디 가도 부럽지 않은 전망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라동 토지 이제 매입하는 부분, 이게 뭐 단순 이제 영농 목적만은 아니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농 목적이었으면 이제 어쨌든 그 영농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업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뭐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영농 목적은 거의 전무하고, 저는 지금 그 동료 변호사님들 네 분이 같이 이렇게 취득을 해서 그 농지를 취득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농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후보자께서도 농민단체에 좀 뭐 사과를 이제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투기성 토지 매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뭐 재산 증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충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매물권을 싼 가격에, 이게 경매 유찰이 몇 번 됐었죠? 3번 유찰. 3번 됐었죠. 그러면 예. 우리가 보통 50% 이상 다운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금액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짜 청렴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변호사님들이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참 저는 이제 우리 그 아라동 농지 이용 실태 그 청문 실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하셨어요. 예. 그 중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신 게 있죠. 예, 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이쪽 인사청문회 자료에까지 넣으셨는지. 그건 그 시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사실 좀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라서 이게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장난으로만 이제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농민들을 2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빼게 되면 시청 자료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예, 예. 나는 이제 제출을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동 농부들 4분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박모 씨죠. 날이 따뜻해지니 슬슬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후보자님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라는 노래도 있잖아. 농사는 봄부터. 그리고 이제 3월 8일 날 이제
장모 씨가 메밀 농사 얘기해반? 이 김모 씨가 집에 얘기해봤는데 그냥 밥 깔고 씨 뿌리면 된대요. 그러면서 흐흐. (3월 27일) 잠시만요. 이 3월 24일 이 카톡 내용인데 이번 주 토요일 5일장 가서 유채씨 사서 아라동에 가서 씨 뿌리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채가 지금 되는지 5일장에 유채씨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농 경작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유채씨가 5일장에 있는 거하고 유채가 지금 파종하면 되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이제 생계로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이 유채를 파종해서 어떻게 가꾸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해서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내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데 5일장에 유채씨 하는지 이게 우리 그 변호사님들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지금 후보자님께서 우리 요즘 그 어르신들 하루 마늘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하루 일당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래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7만 원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저 그 열악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생계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 농업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이끄시는 농민들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아라동 토지가 단순 어떤 투자형 재산 증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 매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뭐 차후에라도 이제 정확히 소명을 좀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어떤 권한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 경매라는 절차 자체가 법원의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예, 그런 절차에서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근데 그 농업을 제가 생계로 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카카오톡 화면 보여주셨지만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그 농사가 서툴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메밀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정도는 알다 보니까 이게 쉬운 작물이고 이거는 경관 작물로 그냥 꼽히는 정도로 아니 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이 생각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예. 농업을 위한 대화 내용입니까? 이거 그게 일종의- 어디 예. 행정 절차를 좀 면피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예? 그렇게 하면서 도민사회에서 진짜 모범이 돼야 되실 어떤 변호사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예? 후보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 그게 예? 저 혼자-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를? 인사권자- 이것도 사퇴하는 것들도 뭐 도정에서 결정이 돼야 사퇴하는 건가요? 이건 개인 어떤 의사가 제일 큰 어떤 영향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염려를 하고 어떤 이런 청렴도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는 시장이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 시민들은 누굴 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그게 또 일종의 이제 그게 또 무책임한 제가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생각이 뭐 여전히 있고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하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 질의 시간에도 좀 예.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이제 보충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이제 7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기종 의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제주도의 미래를 한번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데, 농지법 위반,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그러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께서 사과하실 의향이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시장, 제주시장 50만 시민의 어떤 삶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사과해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부할 뜻이 있느냐?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과는 하셨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처음 뵀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전 도민이 보고 있고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사퇴하시든 사과를 하시든 그거는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이 있지만 그 위에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사퇴 여부, 사과 여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광명리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2016년 5월에 받으셨죠? 예. 청문 통지를 받으셨죠? 예. 통지 받으셔서 예. 청문에서 당사자 의견이 대상 농지는 해안동에서 거리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이들과 주말 농장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분을 계속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이제 다른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지분으로 공동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공동 소유하시는 거거든요. 예, 두 차례입니다. 그게. 저는 이 여지껏 제가 봐온 상황으로는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봐왔었고요. 그리고 주말 농장이고 애들을 하고 이제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2014년, 15년 연속에 걸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있죠? 보시면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주말 농장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14년, 15년 전으로 해서 인정하시죠? 이 빨간 테두리가 전부 본인 소유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제가 주신 자료. 예. 이렇게 계속해서 임야든 농지든 매입하면서 한 1,800평, 그때 당시 기준 한 1,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개발이라도 아까 경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규모 개발에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시면서 청문 내용에는 주말 농장 하시겠다. 이거 제대로 소명하신 겁니까? 애초에 이 부지는요, 어떤 사업자가 이제 필지를 나누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지분을 좀 사달라고 하신 분은 이제 본인이 그분한테 이 돈을 투자했다고 못 받은 것 때문에 자기 지분을 대신 받았다고 하면서
예, 자기 상황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그 자기 지분을 좀 인수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 전부 지금 적색 내가 제 소유가 아니고요. 21년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그렇고 그 후에는 뭐 지분 또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뭘 정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 대답에 매수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고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등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강제 매각 시 세금도 문제가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으셨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인 거 만든 거고 그리고 강제 매각 시 세금 문제 그거 행정에서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행정시장이 되시면 똑같은 시대로 해서 이렇게 농지 매입해서 1년 6개월 동안 농지법 어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그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예, 그런 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어떤 사적인 뭐 이해관계를 개입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번 제가 드린 사유 3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본인은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일단 농지법 위반은 인정을 하셨고 그것도 재차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습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차 위반하셨어요. 예, 자경 네, 청문유예 기간이 3년이 주어졌는데도 다시 농사를 안 짓고 계세요. 20년의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도 농사 안 짓고 계신 거 맞죠? 예, 지금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습 위반이다. 그리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8-6번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이 부분 문제 행정당국에서도 지금 계속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동 계속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라동 2120평 농지에 5억씩 대출해서 20억을 대출받으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20억 대출받으면 3, 4%만 잡아도 이자가 6, 7천만 원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밀 파종하시겠다. 메밀 파종에서 혹시 수확하셨습니까? 제가 경관작물로만 생각했던 거라서. 그러면 20억 대출받고 경관 작물만 재배하는 농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사과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특이성이다. 특이할 거다. 이게 지금 나중에 도시계획 지정되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지구 지정 이렇게 되면은 막대한 시세 차익도 나실 거고 행정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이거 본인이 도시계획하고 하실 거예요? 처분도 안 하신다 그러고 사퇴도 안 하신다 그러고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예. 현기종 의원님,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갈수록 강부상 후보자님 힘이 좀 빠지시지 않으시나요? 많이 힘들긴 합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의